그날도 여느 때처럼 꽃을 다듬고 있었어요. 햇살이 유리창에 부드럽게 스며들던 오후였죠. 그런데 문이 열리더니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네, 맞아요. 10년 전 제가 눈물로 끊어낸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제 앞에 서 있었죠. 순간 손끝이 얼어붙고 가위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숨을 쉴 때마다 떠올라 괴롭히던 얼굴이 이렇게 제 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아들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낯설고 두려운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를 학대하고 제 삶을 짓밟던 그날들이 말이에요.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꽃 향기 속에 묻어두었던 아픔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작은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거든요. 강남역 인근 좁은 골목 사이에 자리한 꽃가게 봄날의 유리문에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선영은 작업대 앞에서 백합줄기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가위질 소리가 고요한 가게 안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사장님, 저 점심 먹고 올게요. 조수 미소가 앞치마를 벗으며 밝게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영은 꽃잎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선영은 반사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했지만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가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는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달랐습니다. 박지우는 문간에 서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구부정한 어깨, 한때 건장했던 체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꽃다발을 내려놓고 지훈을 응시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지훈은 스스로 판단했는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와 문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는 동작이 어색하고 힘겨워 보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선영은 작업대 뒤에 선 채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햇빛이 지훈의 옆얼굴을 비추었고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여 있음이 보였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연락처를 바꾸셔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저 많이 아픕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래요. 의사가 그러는데 점점 나빠질 거라고. 이미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못합니다. 선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은 자신의 무릎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회사도 그만뒀어요. 더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저축한 것도 병원비로 다 써버렸고 집세도 밀렸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다른 얼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12살 지훈이 주먹을 쥐고 소리치던 모습. 16살 지훈이 밥상을 엎으며 욕을 퍼붓던 모습. 20살 지훈이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던 모습. 그 모든 장면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선영의 손이 작업대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다시 불렀습니다. 선영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지금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주시겠습니까?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나가주십시오.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비틀거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올게요. 지훈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고 지훈의 모습이 유리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그녀의 내면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통증이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이 작은 꽃가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지훈이 떠난 뒤 선영은 작업대에 앉아 백합줄기를 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지훈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선영은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2살 지훈이 처음 손을 들었던 날, 선영이 늦은 저녁을 차리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작은 주먹이었지만 선영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선영은 그날 아들을 달래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14살이 되자 지훈은 선영을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16이 되자 욕설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식탁을 뒤엎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선영의 지갑을 뒤졌습니다. 왜 이렇게 없어? 돈 좀 벌어와, 제대로. 지훈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9살 지훈은 더 폭력적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조금이라도 거역하면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한 번은 커피잔이 선영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선영은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막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소란 피우지 마. 그냥 넘어진 거라고 해. 22살까지 1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지훈은 23세 결혼했습니다. 선영은 며느리 수진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수진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선영은 며느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지훈이 두려웠으니까요. 지훈이 25이 되던 해 선영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연락처를 바꿨습니다. 지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에게만 새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더는 못 견디겠어. 하지만 수진아, 너는 언제든지 연락해. 수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이혼했어요. 선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수지는 딸 은서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선영과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은서가 할머니를 만나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선영은 손녀 은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은서는 할머니를 좋아했고 선영도 은서를 무척 아꼈습니다. 지운 없이 자유롭게 선영은 눈을 떴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억눌렀던 분노가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선영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폭력뿐이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다녀왔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은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응, 수고했어요. 아, 아까 누가 오셨어요? 손님이세요? 미소가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길 물으러 온 사람. 거짓말이 쉽게 나왔습니다. 미소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후 내내 선영은 손님을 맞았습니다. 웃으며 꽃을 포장했습니다. 카드를 받고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과거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미소가 먼저 퇴근했습니다. 선영은 혼자 남아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시들은 꽃잎을 버리고 작업대를 닦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친 뒤 선영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잡힌 손, 꽃을 다루느라 거칠어진 손, 이 손으로 지훈을 키웠습니다. 밥을 지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상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지훈의 폭력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땐 왜 그냥 참았을까?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훈은 아들이었으니까, 피부치였으니까, 언젠가는 달라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지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선영은 스스로를 재건했습니다. 작은 꽃가게를 열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훈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선영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켜보니 손녀 은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할머니, 주말에 만나요. 사랑해요. 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지훈이 다시 올까? 그 생각이 들자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될 일입니다.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겨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며 한 번 더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선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그땐 똑똑히 말해줘야겠어. 선영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모두 말해줄 것입니다. 사흘 뒤 지훈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선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소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지우는 미소를 힐끗 보더니 선영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소가 당황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소 씨, 잠깐 밖에 나가 있어 줄래요? 네. 아, 네. 미소가 앞치마를 벗으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가게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영은 작업대 뒤에 선 채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또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선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발 들어주세요. 저 정말 듣고 싶지 않다. 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죽을 것 같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연락을 끊었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선영은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뭘 바라는 겁니까? 집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얼마 안 걸릴 거예요. 제가 나아지면 바로 나갈게요. 선영은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나아진다고? 의사가 점점 나빠질 거라고 했다면서.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그래도 관리하면. 거짓말 그만해라. 선영이 말을 끊었습니다. 지훈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선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훈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지훈 씨, 아들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자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난 10년을 말씀드릴까요? 선영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2살 때부터 22살 때까지 당신이 저한테 한 일들을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밥상을 엎었죠. 물건을 던졌죠. 욕을 했죠. 돈을 뺏었죠. 때렸죠.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랬죠. 아빠 없이 키워서 미안하다고. 혼자 자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당신 눈치만 보며 살았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어렸다고요? 선영이 되물었습니다. 22살까지요? 성인이 되고도 계속 그랬잖아요.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아버지 없이 자라는 게, 그건 내 탓이 아니지.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혼자 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그런데 돌아온 건 폭력이었지. 지훈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가가 안아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 선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10년이 지워지나? 내가 받은 상처가 사라지나? 지훈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저 당신 아들이잖아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순 없다.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 의존하려는 것도 결국 예전처럼 나를 이용하려는 거잖니?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선영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은 팔짱을 풀었습니다. 지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지훈이 네가 힘이 세고 나는 약했지 그래서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었겠지. 선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네. 이제 너는 약하고 나는 내 삶을 지킬 만큼 강해졌단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선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선택은 너를 돕지 않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라. 선영이 말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지훈이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시는 안 봐주실 거예요? 선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잠시 더 서 있다가 결국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골목을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선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게 맞는 거야.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미소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선영은 손을 내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선영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영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천천히 되돌아왔습니다. 지훈의 얼굴, 떨리는 손, 흐느끼는 모습, 내가 너무 잔인했을까? 생각이 스쳤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건 선영이 아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연인 준호였습니다. 선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오늘 괜찮아? 준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 선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좀 힘든 일이 있었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선영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이 찾아온 일, 과거의 학대, 오늘 있었던 대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선영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한 거야. 자신을 지킨 거잖아. 선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당신을 괴롭힐 권리가 있는 건 아니야.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준호의 말이 선영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애썼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도 돼.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내일 만날까? 같이 저녁 먹자. 응, 좋아. 전화를 끊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었습니다. 문을 닫고 꽃에 물을 주고 창가를 정리했습니다. 일상이 주는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미소가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어서 와. 미소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그분, 괜찮으세요? 선영은 손을 멈추고 미소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소 씨. 걱정 끼쳐서. 아니에요. 그냥 사장님이 힘들어 보이셔서요. 선영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미소도 안심한 듯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녀 은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응, 있는데? 그럼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할머니 좋아하는 거 사줄게요. 은서의 밝은 목소리를 듣자 선영의 얼굴에 진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리 은서. 몇 시에 볼까? 6시요. 저녁, 선영은 은서와 준호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한정식 집에 앉았습니다. 은서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좀 쉬세요. 제가 다음 주말에 가게 도와드릴게요. 선영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은서야. 저야말로 감사하죠.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잖아요. 은서의 말에 선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선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표정이 훨씬 나아 보여. 응, 나도 그래. 선영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상처를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만들었잖아. 선영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 항상. 나도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집에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선영은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어둠이 물러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선영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과거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훈을 거절한 것, 그건 잔인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보호였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매듭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선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자유야. 10년 동안 지훈에게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잘못은 선영에게 없었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은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고마웠어. 우리 은서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해. 사랑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신처럼 고통받았던 사람들,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죠.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꽃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아침마다 문을 열고 꽃에 물을 주고 손님을 맞았습니다. 변한 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내면은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단단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가게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미소에게 주말 휴무를 주고 혼자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구 복지센터 3층 회의실. 선영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10명 남짓한 여성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선영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선영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영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곳은 가족폭력 피해자 지원 모임이었습니다. 선영이 3개월 전부터 참여하고 있는 자조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엔 듣기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선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을 때 모두가 귀 기울였습니다. 선영은 10년간의 고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선영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 이후로 선영은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오늘 모임에서는 새로운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경숙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맞고 살았어요. 30년 동안.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니 제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영은 경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경숙 씨, 선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두렵죠?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경숙이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선영의 말에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50대에 새로 시작했어요. 꽃가게를 열었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지금 행복해요. 경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저도 했으니까요. 모임이 끝나고 경숙이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오늘 말씀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선영은 경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복지센터를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선영은 마음이 충만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어머, 은서야. 밥 먹었어? 아니요, 할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선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거든. 할머니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은서의 말에 선영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고마워 네가 있어서. 저야말로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선영은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서야, 할머니가 하나 말해줄게. 네.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해질 권리를 지키는 거야.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멋있어요. 선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밤, 혼자 방에 앉아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이후로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영은 가끔 궁금했지만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훈의 선택이야.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훈을 도울 의무는 없었습니다.
지우는 성인이었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은서와 찍은 사진, 준호와 찍은 사진, 모임 사람들과 찍은 사진,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찍은 사진 하나, 꽃가게 앞에서 혼자 찍은 셀카였습니다. 선영은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자신의 얼굴,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이게 나야. 선영은 생각했습니다. 학대 피해자였던 나. 하지만 이제는 생존자인 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나. 선영은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책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영은 한 줄 한 줄 정성껏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꽃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미소가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응, 어서 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그러게.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선영은 미소 지으며 가위를 들었습니다. 장미 줄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 하지만 선영에게는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선영은 꽃을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향기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선영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